지금까지 아마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들 일반적으로 보수 진보할 것 없이 음식을 가리는 것은 유대인이나 하는 것이지 우리 복음 시대는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다. 아마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물론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걸리는 질병이 똑같아요. 아무 차이가 없지요. 어디서 그렇게 하냐면 삶의 환경, 의식주가 똑같으니까 걸리는 질병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한번 뭐를 배워가지고 그 배운 것이 정말 옳은지 진리인지 한번 다시 돌아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되게 그냥 배우면 배운 대로 그냥 하기 쉬워요. 근데 자기가 배운 것이 정말 내가 바르게 배웠는지, 특히 종교적 이런 신학적 이런 것은 되게 한번 배우면 그걸로 가지고 갑니다, 자꾸. 근데 저는 또 그렇게만 못해요. 아무리 위대한 선배들이 했다 할지라도 정말 그것은 진리인가 꼭 다시 한번 다 재검증하고 분별하고 내가 확신이 서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좁은 안목을 가지고 여기저기 봐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범종교 전체를 다 검토해 볼 때 또 성경이 기록된 그 본래 목적을 쭉 놓고 창조 원리에서 비치해서 볼 때 사람에게 음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입으로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그리고 코로 숨 쉬는 것, 물과 공기와 음식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거의 우리 몸을 구성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그냥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니까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사니까 구약은 별로 필요 없다. 이런 아주 미신적인 소리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얘기죠. 지금 이제 시간이 짧아서 이번에 구약을 다 살피지 못하지만은 구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정리하고 나면요, 복음이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 신학자들의 안목이 좁아져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은 다 복음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 봅시다. 음식에 대한 규정은 음식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우리를 죄나 적발하려고 거미줄 쳐놓은 게 아니라 음식물 규정은 음식물 복음이야. 그렇게 먹음으로써 우리 몸이 정결하고 건강하게 되는 비결이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규정은 음식물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의 성경은 한 번도 사람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럽 신학이라든지 이게 언제 한번 똑바로 서본 적이 없습니다. 정리도 안 됐고 언제 바로 서보질 않았습니다. 유럽 신학이라는 게 미국 유럽 신학이 제대로 선신학이 아니고 한 번도 제대로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구약 시대에 온통 무지에 가려서 말씀이 바로 비치지 않은 건 우리 다 아는 사실이고 바리새인들까지 엉터리 본 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사도들 때 조금 하다가 사도들이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그냥 AD 64년부터 박해에 밀려서 카타콤베 속으로 지하로 숨어 들어가지고 시시하면서 가르치다가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 가지고 교회가 지하에서 올라왔지만은 325년부터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실험을 하고 마리아가 누구냐고 하고 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어떻게 한 인격체 속에 있을 수 있느냐 이런 것만 논쟁하다가 논쟁도 다 정리도 안 됐는데 431년에 에베소회에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면서 로마 카톨릭으로 가가지고 590년에 그리고리 1세가 교회 황제로 등극하면서 중세 천년이 썩어 빠졌다가 잉글리, 위클리프, 루터, 칼빈 이런 분들이 나와서 개혁한다고 조금 일어났다가 그냥 흐지부지 되고 만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전부 절반 정도만 개혁하고 말거든. 독일도 절반 하다 말고 영국도 절반 하다 말고 다 유럽이 거의 절반쯤 개혁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게 뭐냐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하고 건너간 사람이 이런 말 1620년에 메이플라우하고 스피드웨일하고 배 2대가 출발했는데 스피드가 너무 잘 나가다가 중간에 자초해버리고 메이플라우가 한 대만 미국에 도착해가지고 그게 어느 날 청교도 조상이 되는데 그 겨우 씨가 조금 남았었지만은
미국 신학도 금세 타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제대로 서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신학들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다 받아가지고 성경을 받아가지고 신학사, 저는 그 신학의 역사를, 신학과 철학의 역사를 빨리 정리했습니다. 제가 정리한 노트가 그 지금 서점에는 생명, 사명, 계명이라는 그 책 뒤쪽에 보면은 철학자의 조상 탈레스부터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네스, 파르메네데스, 프라타고라스 해가지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해가지고 오늘 현재 무신론 신학자, 사신론 신학자, 공산주의 신학자, 에른스트 블로흐, 칼 카우츠키 이런 선 쭉 다 정리했습니다. 어떻게 잘못됐는지. 전부 삐딱하게 잘못된 이야기만 써놨어요. 그런데 전부 다 그 사람들이 그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뭘 가지고 그 잘못된 걸 가늠할 수 있느냐. 성경이라는 척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다림질을 갖다 대면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여기 헤겔 같은 사람부터 이제 결정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헤겔은 철학자가 시비를 걸면 신학으로 넘어가고 신학자가 시비를 걸면 철학자가 넘어가면서 양다리 거쳐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아주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속에는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그의 그 정치와 아니면 역사의 어떤 원리가 있어요. 그 헤겔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하고 반하고 다가 합을 이룬다는 건데, 결국 하나님까지도 헤겔이 자기의 정반합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만들어버렸냐. 영의 세계는 정이고 물질적 육체의 세계는 반인데, 이 하나님은 영이니까 정이고, 이 물질은 인간이라는 것은 육체를 가진 인간은 반인데, 이걸 어떻게 해서 합을 이루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과 반이 정반 합을 이루었다는 거야. 근데 육체가 되어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 위해서 죽어버리기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죽었다는 거야. 죽어가지고 다 살과 피로서 우리에게 먹여버리고 우리에게 영으로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따로 절대 인간 이외에 절대 타자로서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은 없다. 그래서 인간 속에 들어오는 하나님이 된 것이지, 인간 속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지 하늘에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헤겔 그렇게 간단히 말하면 헤겔이 그 얘기하는 건데, 헤겔이 쓰는 걸 해석한 책을 읽어보면 헤겔보다 더 어렵게 해놔가지고 전혀 알아듣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도 제가 쓴 책 중에 싹 다 정리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칼 바르트 같은 사람이 헤겔을 보고 묻습니다. 하늘에 계신 헤겔에게 묻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진짜 따로 있다고 보는 게 없느냐.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그 헤겔 같은 사람들의 생각들이 오늘날 뉴 에이지 신학으로 전가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은 따로 하늘에 하나님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인데, 그게 누가 한 거냐면 마귀가 하던 거예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 네가 하나님이 되라는 거, 네가 하나님처럼. 처음에 에덴 동산은 마귀는 그래도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했는데, 지금은 네가 하나님이 이다라. 네가 하나님이 이다. 네가 신이다. 모든 것이 신이다. 만유일체의 사상이 그 뉴 에이지 운동이고, 이것이 그야말로 물병자리 음모라는 거예요. 물병자리 음모. 그런 물병자리 음모가 꾸며내는 그런 신학에 물들어온 사람들이 오늘 신학계에 다 포진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치수 숫자 프로테인 낼 수 없는데, 제가 보기로는 30% 50%를 차지합니다. 한국의 신학 교수들의 30%에서 50% 정도가 뉴 에이지 신학을 한 거야. 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근데 그걸 하고도 자기들은 굉장한 아주 진보적이고 아주 진취적이고 굉장히 가슴이 넓은, 폭이 넓은 그런 신앙을 한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라는 척도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요, 구제불능이고 쾌쾌 묵은 사람이고 보수 꼴통이요,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요, 광신자요, 편협한 사람이요, 막 이렇게 보는 거예요.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음식이라든지 제가 전부 창조 원리에 비춰서 실제로 어느 것이 맞느냐 냉철하게 따져봐야 돼. 원래는 뒤에 생명, 사명, 계명이라는 걸 다 다루고 나서 부록처럼 제가 그걸 붙여놨거든요. 신학과 철학의 흐름을 오늘까지를. 근데 사실은 신학도들은 그 뒷부분 거기 볼만 할 겁니다. 그 내용이. 사람의
계시를 제쳐놓고 사람이 자기 지혜로는 절대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에 미련하는 게 성경을 가르치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 사람도요, 전도라는 말도 우리가 또 타락을 한 건데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오는 것은 전도가 아니고 그건 인도. 사람을 끌고 오는 것이고 전도는 누가 하느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 가슴에 도를 옮겨 심는 게 전도예요. 그 누가 하느냐? 그건 목사가 하는 거다. 성도들이 교회에 데려오는 것은 인도하는 것이고 인도해 온 사람들에게 도를 심어 전하는 것은 목회자가 성실해야 돼. 성도들 인도는 상당히 열심히 하는데 정말 전도가 안 되고 있어요. 도가 안 통합니다 지금. 성경 체계까지는 도달해 있는데 성경 체계에 있는 말씀들이 교회에 인도되어 온 사람들 마음속에 전달되는 전도는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끝나버려요. 예배 드리고 이제 전도해야 될 텐데 집에 가버린다. 그 보내주면 안 되는데 다 보내줬다. 너도 전하지 안 하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만나는 시간에 잠깐 인사하는 절차예요. 그게 인사, 예배, 경배, 어른들 찾아보면 일하기 전에 잠깐 인사하는 그게 예배인데 예배 들어가서 그다음부터 이제 도를 전하고 심어야 될 텐데 도도 심어주지 않고 예배만 들었는데 인사하고 가버렸다 전부 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는 그래도 그 주일 낮도 하고 주일 밤도 하고 수요일도 하고 하니까 조금 나은데 서양에는요 주일 낮 예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게 될 리가 있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서구 신학이나 서구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인 줄 착각하지 말라고. 이 사대주의 근성이 있어가지고 뭐든지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뭐 해보면 굉장한 줄 아는데 굉장히 잘못된 거야 그게. 저는 이런 이야기는요 전국에 있는 신학자 다 모아놓고 내가 퍼부었으면 좋겠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한 단적으로 그래 이 음식 같은 것을 강조하는 것은 일단 지금 이대로 가면 우리가 미래가 없어요. 애도 못 놓고 안 놓고 결혼도 안 하고 애들 안 낳고 낳아도 안 기르고 그리고 이혼해버리고 이게 지금 무슨 희망이 있겠냐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뭐 비전하는데 그건 다 헛된 소리야 헛된 소리. 그런 사기를 치지 말라고 이제. 지금 전혀 긍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지금요. 지금 일반 이 환경학자들이 도둑맞은 미래라고 아무 미래가 없다고 지금 현실을 오히려 예언자적인 그런 신명을 가지고 이런 환경학자들이 큰일 났다 하는데 완전히 눈을 감은 거야.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얼마나 지금 환경이 위험에 처했는데 불구하고 젊은 아이들이 그 무정자증, 정자무력증, 정자기형증을 해가지고 전부 생식불능이고 성기능장애가 와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못하고 이렇게까지 생태계 전체가 파괴된데도 불구하고 아무 인식도 없다는 거 이게 지금 교회가. 이게 정말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인간들이 화학 제품을 만드는 게 한 10만 종이 돼요. 화학 제품 종류가 10만 종. 그렇게 개발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험이 인체를 가지고 실험한 게 아니고 거의 죽는 게 쥐야 쥐. 쥐에게다가 실험해보고 뭐 그 데이터 가지고 허용치 기준량을 정했는데 그는 한 번만 그 유입되는 것 같으면은 그 허용치라는 게 혹시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매일 몸으로 유입되는데 그게 누적되고 쌓이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가령 예를 들면요, 우리 아이들 여름 되면 아이스크림 되게 잘 먹죠. 인간이 개발한 음식 중에 가장 악한 음식이 아이스크림이야. 그게 잘 상하고 녹고 하기 때문에 잘 변형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온갖 식품 첨가물 다 집어넣어가지고 색소까지 넣어가지고 내 말에 안 믿어지거든요. 아이스크림 하나 갖다 끓여봐. 끓여가지고 슬슬 이제 수분 날아가고 나면 그 밑에 색소가 한 숟가락 나올 거예요. 색소하고 우유 분말하고 그걸 보고 나면 애들도 안 먹습니다. 아이고 이걸 우리가 우리 몸에 어떻게 집어넣겠냐. 이게 바로 자본주의가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본주의. 우로 가면 그리 갑니다. 다 돈 되는 것만 되면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 우리가 뭐 자동차 좀 팔고 뭐 하니까 미국이 그냥 그 엉터리 쇠고기 우리 또 사라고 그냥 급박을 하고 압박을 하고 협박을 하고 공갈을 퍼붓고 막 FTA 우리가 승인 안 하고 어쩌고 하면서 끝까지 지금 비준 안 하고 이제 우리가 쇠고기 다 무제한 수입할 때까지 한국 사람 쇠고기 좋아하는 건 벌써 진짜 알았어. 그리고 한국 사람 좋아하는 건 꼭 꽃등심하고 그
하얀 쇠고기 기름이 그냥 송송 백인 거 그걸 좋아하는 거 알고 미국 사람 완전히 한국 사람 입맛을 따라서 한국 사람 입맛에 맞춰서 쇠고기를 다 개발했어요. 다.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 그 샌프란이나 LA로 가가지고 쭉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그 남는 초원에 소 50마리, 100마리 놓는 그거는 목장이 아닙니다. 우리 미국은 소를 이런 식으로 기른다 하고 전시용이요. 올해 더 가면 50마리, 내년도 있으면 항상 50마리야. 그리고 진짜 쇠고기를 생산하는 것은요. 한 마구간에 8만 마리에서 23만 마리. 소가 움직이도 못하고 돌아서지도 못하고 쇠똥이 가슴까지 차올라가지고 움직이도 못하고 발이 썩을까 싶어서 그 소 사료에다 엄청난 항생물질 들어넣어가지고 그렇게 소를 길러요. 더 기가 막히는 것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소를 잡았을 때 소 뼈다귀, 소 머리, 소 꼬리, 소 족발, 껍데기 막 이런 것을 갖다가 이 엄청난 소의 몸을 구성하는 물질이니까 이걸 갖다가 다 축산 폐기물 해서 땅에 파묻어야 원래가. 근데 영국에서부터 무슨 짓 했느냐. 창조 원리를 전혀 믿지 않는 영국에서부터 야, 이건 너무 아까운 자원이다. 너무 아까운 자원이라 해가지고 그걸 전부 다 분말을 건조해가지고 갈았어. 소 뼈다귀, 소 가죽, 소 대가리, 소 꼬리, 족발 전부 다 내장까지 그냥 넣어가지고 깔아 뭉개가지고 이제 으개가지고 곡식 사료, 풀 사료 섞어가지고 기계에다가 이제 이게 뽑아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개들에게 애완용 개에게 먹이는 그 입자처럼 동글동글 된 거 이제 콩처럼 만든 거. 그런 식으로 소사를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소에게다가 그 먹이는데 소가 먹으면서 그 좀 맛이 좀 이상하다. 하고 먹었는데 사실 이제 쇠가 쇠고기를 먹은 거야. 소 뼈다귀를 자기가 먹은 거요. 이제 모르니까 이제 먹었어요. 먹었는데 얼마 안 가서 소가 뽀둥뽀둥 하다가 그냥 엎어져 죽는 거예요, 이제. 그 이상하다 해가지고 그걸 한두 마리도 아니고 계속 죽으니까 잡아서 정밀 부검에 들어가서 보니까 소가 머리하고 척수에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가지고 스펀지처럼 돼요, 스펀지. 그래, 이게 뭐냐 하고 연구해 보니까 프리온이라는 단백질이 형성됐는데 그 단백질이 소의 뇌에다 바람구멍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프리온 단백질이라는 구워도 안 되고 삶아도 안 됩니다. 태워도 안 돼요. 그것이 그런 그 변형 트랜스 단백질인데 완전히 트랜스 프로테인 완전히 변질된 이 자연계에서 없는 자연계에서 생성되지 않는 그런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이러스하고 달라요. 바이러스는 들어가서도 오랜 시간에 우리 몸에서 장난을 치다가 이제 유전자 변화를 일으키고 이제 하는데 이거는 바로 들어가면 잠복 기간이 5년에서 한 10년 그 어간에 반드시 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그런 병이 걸려서 사람의 뇌가 바람구멍이 숭숭 나와서 엎어져 죽는 경우가 영국에서 여러 수십 명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 병을 인간 강구병, 다시 말하면 크로이처펠트 야코병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이 강구병 파동 때문에 이제 이 쇠고기 먹인 소는 안 된다 하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우리가 다 그거 먹은 거는 사실이지만은 그런 불륜 단백질은 소 두개골하고 척수양만 있지 고기에는 없다. 그 우리는 또 그래. 그리고 고기만 그럼 우리 사겠다. 뼈는 포함되면 안 되고 이거 보세요. 프리온 단백질이 이만큼만 들어가도 그 요리하는 도마하고 그 조리 기구에 묻었어도 그렇지 야구병을 가져온다는데 소를 잡아서 도축장에서 소를 쪼개는 톱날 두께가 이만큼 돼요. 그냥 이러면 쪼개져 버려 그냥 머리부터. 그러면 그 톱밥이 그냥 온 고기에 다 묻어 있는데 뼈만 없다고 괜찮은 게 아닙니다 그게요. 여기 내가 동영상을 다 갖고 있는데 시간이 없었다면 못 보여도 내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건 심각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미국산 쇠고기 안 돼요. 그 마곡간 내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이 다 있으니까요. 8만 마리에서 25만 마리 먹이는 마곡간을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라고. 그거 보면 이제 다시는 쇠고기 햄버거 못 먹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어젠가 얘기했는데 지금은요, 성경에서 허락한 고기도 지금 못 먹어, 지금. 이게 어디서 나오냐? 이게 바로 자본주의가 그러는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는 더 못됐지만은 자본주의도 보통 악한 게 아니라고. 돈을 위해서는 못할 짓이 없어요. 그래서 자본주의로 가지 말고 공산주의로 가지 말고 지리산으로 와 그냥. 하나님
그리고 좌로 가도 유대인이고 우로 가도 유대인이 다 똑같습니다. 좌로 가면 공산주의도 유대인이 만든 것이고 우로 가면 자본주의도 유대인 로스차일드가 만든 거예요. 전부 가면 결국 우리 모두를 이용해서 자기들만 잘 살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만. 저는 전도자로 출발할 때부터 이 이데올로기 비판, 그 당시에는 하도 봄 내도록 애들이 그 젊은 대학생들이 데모하고 그 데모하는데 희한하게도 그 당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독재한 건 사실이지만은 놀랍게도 데모한 데 보면요. 데모한 사람 다는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작용화됐어. 카를 막스 이론에 서가지고 그 편에 서가지고 독재 정치에 타도한다는 거다. 한총련 같은 거 상당수가 작용화된 아들이야. 그리고 뭐 카를 막스 이론이나 주사파 이게 옳으냐 하면요. 그 옳지 않은 것도 모르는 거야 애들이. 그래서 대학에서 계속해서 나는 그 당시도 나도 정부 잘못하는 것에 독재에 대해서 반독재적인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지만은 학생들 더 잘못된 거예요 또 그게 사실은. 그래서 경상대학에서 꽤 이데올로기 비판 같은 그런 특강을 늘 하고 그때 경상대학의 교수를 빌려가지고 이제 청년들 학생들 좌로 가지 말고 우로 가지 말고 성경을 배우자 해가지고 이제 시작했던 게 두란노 아카데미라고 했는데 서울에서 하용조 목사도 두란노 성이라고 때 대박을 터지니까 또 지방은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에스라 성경 연구원이라고 이제 했더니 또 서울에 성서 유년에 있던 윤종환 총무가 에스라 성경 연구원 대학을 또 만들어 버렸어. 그 지방에서 뭘 해봤자 서울에서 뭘 터져버리면 다 그냥 접어야 되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 성경 연구원 뺏기고 나니까 뭘 할까 하다가 에스라 성경 학교 한다니까 성경 학교 하면 학교법에 당장 걸린다는 거라 또. 에스라 성서 학원 하면 또 학원법에 또 걸려 또. 근데 이제 하우스는 괜찮아 하우스는요. 이게 하우스는 비닐하우스부터 화이트하우스까지. 그래, 야, 비닐하우스는 아니죠, 우리가. 그것도 뭐 화이트하우스도 아니고, 에스라 하우스라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도메인을 esrahouse.org, 이렇게 이제, 내고, 행이나 싶어서 or.kr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또 누가 그것도 쏙새기 싶어서. 그리고 지금 에스라 하우스는요, 특허청에 이름 등록을 했어요. 에스라 성경 강좌도 특허청에서 이름 등록되었습니다. 이제 아무나 쓰다면 바로 걸립니다, 이제는요. 서러워서. 그것도 내가 그런 거 할 줄도 몰랐는데, 하도 그런 것도 모르고 하니까 특허청에 사람이 왔더라고. 와가지고, 여기 참여하고는 자기가 자기 경비 대해가지고 다 등록해놨어. 더 웃긴 사람도 있어요. 여기 와가지고, 쭉 창세부터 배워가지고, 그걸 몽땅 가져가가지고, 그걸 자기가 독일서 배워온 것이라고 하면서, 굉장한 바이달을 만들어 20만 원 받아 먹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독일 가본 적이 없는데, 내가 독일서 전혀 강의 안 했거든, 한 번도. 어떤 분은 토시도 안 들이고 그대로 갖다 쓰면서, 그래서 이제 에스라 성경 강좌 내용도 이제 결국 등록을 지금 하려고 그래요. 이런 사이비 같은 사람들이, 도둑놈 같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30년씩이나 정리한 걸 갖다가 그런 도용을 하고 말이에요.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양심도. 신명기 12장 한번 펴요. 신명기 12장 32절입니다. 12장 32절. 거기 보면은, 자,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목회자가 쓸데없이 성경에 없는 걸 가지고 자꾸 떠들어가지고 가감하지 말고 또 자꾸 다른 불을 피우지 말고 엉뚱한 불을 피우지 말라고. 좀 더 내려가서 신명기 13장 1절부터 좀 봅니다. 거기에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네게 말하기를 네가 본래 알지 못한 다른 신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루어질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마라. 막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도 표적이 막 일어나고 병자가 뻘뻘 일어나고 해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청종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리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이적과 기적이 나고 막 금지발이 됐다가 은지발이 됐다 해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런 기적을 사랑하는지 그걸 보려고 시험한다는 시험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서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정정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정하고 그 선지자나 꿈꾼 자를 죽이라고. 그런 큰 기적을 해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을 죽이라는 거야. 죽여. 그래 이런 건 안 보는 거야. 저 죽이면 안 됩니다. 알았죠? 착하죠? 예. 하고 넘어가 그냥. 이런 건 안 봐버립니다. 다. 그러다 잘 된다 복준다 이러면 막 줄을 꺼놓고 막 거기 눈독을 들이고 비비 문지르고 막 요절 뽑아가지고 계속 들고 내가 흔들고 하면서 이런 부담스럽고 두려운 말은 그냥 눈 감고 주여 통과 그냥 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않음을 물론하고 성실히 들어보셔야 돼. 어제도 그 환경 호르몬 이야기를 이제 음식물과 함께 했는데 유럽 연합에서 지금 폴리 염화 비닐 PVC라 그러죠. PVC로 만든 장난감이 인체에 유해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유럽 연합 산하 독성 생태 독성 환경에 관한 과학위원회가 3살 이하의 아이가 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고 이걸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아이가 장난감을 입에 물고 빨게 될 때 두 가지 유해 화학 물질이 나오는데 DEHP 또 DINP 이게 PVC로 녹아 나온다는 거예요. 이러한 물질이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인체 실험은 극히 위험하니까 이제 잘 못하고 쥐에게다가 이렇게 해봐서 쥐에게 해보니까 간과 심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감을 전부 PVC 장난감을 전부 싹 없애야 됩니다. 애들 손 나서 입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것 중에서 PVC가 있으면 안 돼요. 집에. 그다음에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입으로 가지고 갈 수 있고 아무 그 유해하지 않은 게요. 엄마 젖꼭지입니다. 저절 안면이가 자꾸 뭐가 막 먹고 싶으면 뭐 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직장 가지 말고 집에서 아이 저절 잘 먹여야 돼. 그리고 아이를 계속 낳으면요. 운동 따로 할 거 없어요. 애를 함부로 상필 아닙니까? 그걸 하늘 들으면 4kg, 5kg, 6kg 계속 나중에 어른들도 들을 수 있어. 계속 드니까. 그럼 뭐, 그런 헬스는 무슨 헬스.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계속 들고 낳고 하면 이게 굉장한 운동이야. 그리고 아이를 음식을 먹어가지고 아이가 계속 젖을 빨아먹으면 절대 비만 안 걸립니다. 같이 나눠 먹으니까. 혼자 다 먹으니까 비만 되는 거지. 제일 이제 우리가 그 어이없는 짓을 한 게 뭐냐면 DDT라고 들어보셨죠? DDT를 개발해가지고 이제 1940년대에 막 살충제로 개발돼가지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뭐 머리에도 설설설 뿌리고 팬티 안에도 설설설 뿌리고 이거 뭐 저 자리 덜치고 막 그 방 구석으로 다 뿌리고 뭐 고추에도 설설 뿌리고 배추에도 설설 뿌리고 그래 뭐 거의 막 DDT에 밥 말아 먹듯이 했어. 그래 나중에 한 30년간 그걸 쓰고 나서 보니까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황열병이나 학질 관련해서 뭐 생명을 구했다 해가지고 막 각광을 받고 밀러라는 사람이 개발한 건데 노벨상을 받아준 사람도 DDT만 개발해가지고 최악의 DDT 노벨상이야. 그 같은 시기에 알드린 클로르단 같은 농약도 이제 막 이제 70년대 와서 사용이 금지되는데 그때 70년대까지 사용이 끝나는데 그러면 2000년까지 30년 사용 끝난 지 30년 올해 38년 돼. DDT 사용 금지한 지가 38년 차인데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데요. 여기 앉은 여러분요 몸에 금사람 DDT 없는 사람이 나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DDT 하고 어느 정도냐? 북극에 있는 펭귄 알 속에까지 들어있어요. 펭귄에게 너 DDT 아냐 물으면 모르는데 먹이 사슬 타고 지구에 꽉 다 퍼졌어요. 어제 제가 그 말씀드렸죠. 물 속에 녹아있는 기전치 1이라도 식물성 플랑크톤은 250이고 동물성 플랑크톤은 500배고 갑각류 얘기는 45,000배고
빙어에게는 83만 5천 배고 송어에게는 250만 배고 제갈매는 2,500만 배로 먹이사슬을 타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민물 고기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 있는 거라도 먹으면 바로 안에 환경 호르몬 그 제일 많은 게 메기야 메기 입이 커가지고 메기는요 돌아다니면서 뭐 잡아먹는다가 그냥 어디에서 입만 이렇게 거기 벌려서 그럼 물고기가 동굴인 줄 알고 들어갔다면 그냥 입만 닫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결국 메기가 다 잡아먹기 때문에 이 민물에 있는 환경 호르몬 전부 메기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그거 보면 정력에 좋다고. 아니, 그 정력이 너무 세거나 하면 그거 먹으면 괜찮아. 그럼 정력이 다 떨어지죠. 그 다음에 PCB라고 폴리염화 비페닐 하는 것이 어디 쓰냐면요. 전기선의 껍질이 전기선 껍질, 전선 피복, 그다음에 전련체, 하여튼 전기계통을 만질 때 수많은 PCB라고 하는 폴리염화 비페닐 하는 게 들어있는데 변압기에 콘덴서 각종 공업 분야에 PCB가 들어가는데요. 이것이 아주 만약 태우걸 하면은 전선 뭐 전기 공사가 남은 그거 태울 때 엄청난 독성 물질이 나옵니다. 공사하고 일절 그런 태우지 않도록. 주로 산업 해수에서 또 검출되는데 한국 낙동강을 오염시켰던 물질 중에 PCB가 이제 나오기도 했고 페놀 그다음에 어제 말씀드리고 배 밑에 도료는 TBT 트리부틸 주석산이라고 하는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생활 주변에서 그냥 빈번하게 발견되는 게 한 67종 내지 70여 종 됩니다. 환경 호르몬들이 내분비 교란 물질. 근데 총 일본 경우는 독자적으로 환경 호르몬을 143종으로 규정했습니다. 143종이 우리 생활 주변에 오염되면은 위험하다 하고 이제 규정을 하는데요. 수은이나 카드뮴 같은 중금속류가 환경 호르몬에 또 포함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그 환경 호르몬 물질이 계속 이제 더 많이 아마 밝혀져 나올 텐데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 삶 자체를 공업화, 산업화, 도시화된 데 살면 안 되고 그 천연 상태로 돌아가야 돼. 혹시라도 여러분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은 집을 시내 그 비싼 거 하지 말고 저 변두리 제일 싼 땅 반드시 나무가 있고 풀이 있고 벌레가 있고 모기가 있고 한 쪽으로 가가지고 집을 지어요. 소재를 나무, 돌, 흙, 스테인리스, 유리 이런 걸로 이제 소재를 딱 그 생각해가지고 유해하는 것이 나오지 않는 소재를 신경을 써서 이제 집을 짓도록. 우리 젊은 사람들 집 짓는 거 보세요. 저 건너편에 가면 그 유명한 간디 학교가 있습니다. 간디 학교 주변에는 이런 우리 산청군에서 생태 마을로 조성을 해가지고 그것은 마을에서 누가 이사 와서 집을 지으면 동해가 모여요. 동해가 모여 수세식 못 만들게 합니다. 그것은요. 반드시 수거식으로. 수거식으로 해서 소배는 괜찮아요. 소배는 강물로 흘러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마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맛만 좀 이상하지 괜찮아요. 깨끗한 겁니다. 그 소변에다가 포도당 5%를 타가지고 링거를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체액이니까 체액. 그래서 대변 곤란해. 그건 엄청난 대장균도 있고 하니까 그런 그 대변은 이 물로 흘러가면 안 되고 반드시 나무 뿌리, 풀뿌리 밑에 넣어줘야 돼. 이 산청 지역에 지금보다 인구가 3배 내지 4배 살 때도 그 수세식이 없고 화장실을 퍼서 논밭으로 다 돌렸을 때는 이 앞에 강물이 맑아서 강 이름이 경호강입니다. 거울같이 맑은 호수 같은 물이다. 경호강이다. 지금 인구가 3분의 1도 안 사는데 그 수세식 어설프게 걸러지도 않은 것 같다가 막 강물은 내 나오니까 이 강바닥에 돌에 부유물이 이만큼씩 쌓여 이만큼씩. 그러니까 물고기가 아가미가 질식이 되가 다 죽어버립니다. 그냥. 수세식이 그저 겉으로는 뭐 깨끗해 보이지만 그 우리 환경 전체를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보내니까 하면 그 물고기가 민물 물고기가 그걸 다 주워 먹는데 주워 먹은 그 물고기 잡으면 우리가 똥 싸가지고 우리가 물고기에게 또 포함해서 또 다시 먹는 거야. 그럼 바다로 가면 내가 바다 물고기 다 하여튼 물고기 민물고기는 아예 안 되고 이제는 바다 물고기도 연근했거나 안 돼. 연근했거나 안 되고 저
저 먼 바다에서 잡아오는 거, 그냥 시장 가면 생선 가게 가판대 길 따르게 쳐 걸쳐 누워 있는 거, 이거는 괜찮아요. 좀 비쌀지 모르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 열도는 지금 완전히 환경 호르몬의 그 공포에 휩싸여 있고요. 화학물질 관련 제품이 판매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비닐, 랩이나 플라스틱 절대로 컵라면 안 됩니다. 컵라면요. 청소년들. 옛날에는 아예 스티로폼으로 한 거 안 된다 하니까 이제 종이컵을 만드는데 종이컵도 안 돼. 종이컵 안에 하나 비닐 때문에 코팅을 한 거였다. 그러니까 큰 사발, 작은 사발 뭐 아무것도 안 돼. 1절. 여기 또 누가 또 컵라면 가져온 사람 없나 또? 지난번에 강의는 했는데 강의하고 나가니까 또 끓여 먹고 앉았더라고. 그래 이번에 이제 마지막 먹고 이제 다시 안 먹는다는 거야. 가져왔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먹는다는 것도 그래. 아이고 참. 작년 말 미국의 버팔로 대학의 그 병역학자들이 온타리오 호수에서 서식하는 그 오염된 물고기를 먹으면은 여성들의 월경 주기가 짧아진다는 거예요. 28일 만에 와야 되는데 26일, 25일, 24일 자꾸 짧아지는 거예요. 그 역시 내분비 교란 물질, 호르몬 체계를 흔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험 대상은 낚시꾼의 부인이나 여성 낚시꾼 3,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물고기를 오염시킨 그 물질이 다이옥신과 PCB, 폴리염화 비페닐 그런 것들인데 물론 발표가 나가자 임신기에 접어든 여성은 절대로 이제 이 호수에서 잡힌 물고기는 먹지 마라. 그러니까 비늘 있고 지느러미 있어도 안 돼. 지금은 그러니까 레위기가 허락한 것도 지금은 허락이 안 돼. 내가 볼 때는요. 성경보다 더 가려야 돼. 더 훨씬 더. 1950년대부터 미국의 그 플로리다 아시죠? 마이애미 비치가 있는 그 플로리다 주의 서해안에서 대머리 독수리가 3분의 2가 짝짓기를 안 하는 게 봄에 이상하다는 거래요. 그래서 아무 어떤 그 구애에 몸짓도 하지 않고 그저 빈둥빈둥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생태학자들이 잡아가지고 부검을 해보니까 독수리가 이제 그 먹이 사슬 맨 꼭대기에 있죠. 맨 나중에 독수리가 뜯어먹거든요. 그러니까 그 독수리 몸 속에 DDT가 굉장히 많이 오염되어 있었어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미국에 독수리가 없어집니다. 1990년대에 DDT와 PCB, 폴리염화 비페닐에 노출된 여성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 학계에 처음 보고됐어요. 그래서 전립선 암, 고환암, 자궁암 등의 원인도 환경 호르몬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천연 호르몬하고 너무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가면 우리 몸이 내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이걸 자기가 우리 안에서 스스로 이제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 중에 상당히요 몸이 여자로 돼 유방이 자꾸 커지는 남자가 많습니다. 지금은요. 남자가 유방 확대증, 유방이 자꾸 커요. 그래서 수술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반면에 이제 남자 생식기는 자꾸 쪼그라드는 거야. 그 남자들은 여성하고 다르게 그 생식기가 위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위쪽으로 붙어 있으면 그 남성 호르몬이 정상 작용하는 것이고 환경 호르몬이 많이 그 피폭된 사람은요. 남자 생식기가 자꾸 내려가 가지고 항문하고 자꾸 가까워져요. 그런 경우 있고 거기다가 그 남자 생식기 이 밑에 고환이든 그 밑에 생식기 끝으로 오줌이 나와야 되는데 요도 하열을 해가지고 생식기 이 모가지인데 여기에 구멍이 밑으로 여자처럼 나와 있는 거예요. 오줌을 나오면 오줌을 누를 때 오줌이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밑으로 그냥 흘러버려 그냥 여자처럼. 요도 하열증이라는 게 이게 막 빈번합니다. 어떤 경우는 아이를 낳았는데 여자야. 그래서 여자로 이제 그 출생 신고를 했죠. 해놓고 한참 있다 보니까 그 안에 고환이 들어있는 거예요 또. 그래서 수술해서 고환이 또 나오게 하는 그러니까 그 환경 호르몬 때문에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이런 게 막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는 이 의식주가 성경 창조 원리를 레위기를 예사로 무시해버린 결과에 이렇게까지 생태계가 교란되고 있다는 거예요. 1970년도에 DDT가 오데호와 워싱턴주 콜롬비아 강에서 이제 발견되면서 어류와 흰머리 독수리, 그다음에 이제
그런 그 몸속에 아주 고농도로 농축된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결국 바람을 타고 날아온 것인데 결국은 먹이사슬 타고 아무리 물에 씻었어도 결국은 플랑크톤으로 해가지고 먹이사슬 타고 결국은 큰 물고기에서 나중에 물고기 잡아먹는 황새, 대성, 박쥐, 당아, 고슴도치 뭐 이거 전부 다 그 몸에 먹이사슬 꼭대기 다 쌓이는 거예요. 성경 그걸 먹지 말라고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제일 잘 먹어 치우는 게 오리야, 오리. 오리는 뭐 아무거나 다 먹어. 근데 한국 사람들은 오리 고기가 좋다고 또 오리 고기가 또 무슨 뭐 오리 피가 뭐 고혈압이 좋다. 하여튼 한국 사람이 좋다는 거 먹으면 안 돼요. 일절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는 참 안타까운 게 이런 걸 제대로 체크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내서 보고하는 게 안 나옵니다. 아직도. 한 30년 후에는 나올 겁니다. 아마 한국도. 현재와 같은 추세로 나간다면은 인류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또 IT, BT 하면서 전자파가 심하게 되니까 벌들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벌. 우리 벌이 사라지면 과일 다 포기해야 돼요. 일일이 사람이 벌 대신에 꽃가루 수분을 이제 해야 됩니다, 앞으로. 환경 호르몬이 특히 여성들에게 치명적인데 생물들의 성장, 생식 그리고 행동을 비롯한 다양한 생리 작용을 미친다는 건데 사람의 경우에는요. 알려진 그 호르몬 환경 호르몬이 한 100여 정도 되는데 호르몬이 분비되는 그 장소가 뇌 안에 있는 이 솔방울처럼 생긴 송과선이에요. 송과선. 솔방울선이 있어요. 솔방울처럼 생긴 송과선, 시상, 하부, 뇌하수체, 갑상선, 부갑상선, 흉선, 부신, 췌장, 생식, 정소, 난소 여기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지금. 호르몬 분자는 혈액을 타고 목표 지점에 도착을 하는데 세포들을 이제 자극을 해요. 이때 호르몬이 결합되는 부위는 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수용체인데 그 수용체가 호르몬과 수용체의 관계는 마치 열쇠와 자물쇠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딱 맞아 떨어지면 그러니까 지금 천연 호르몬이 들어가서 자극해야 될 때 환경 호르몬에서 딱 자극해버리면 천연 호르몬 들어가지 못해요. 분자 구조가 똑같으니까. 맨 우리가 옛날에 석유화학 제품 이 자체가 천연 동물 속에 있던 호르몬이니까 그 분자가 같으니까 가서 맞아 떨어지니까 그거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정상 호르몬이 아니니까 이상이 오는 거죠. 근데 막 이봐요. 우리 자매님들이 그 호르몬이 뭐 여성 호르몬 이런 거 갖다가 뭐 한 숟가락 먹어야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그 갱년기 이전에 여성들의 정상적인 호르몬,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나오는 분비 양이요. 미세 양입니다. 극히 미세한 양이다. 어느 정도냐? 저기 양수리 쪽에 가면은요. 올림픽 조정 경기장 풀이 있어요. 올림픽 조정 경기가 얼마나 풀이 큽니까, 그게. 그 조정 경기장 풀에다가 설탕 2숟가락 탄 거야. 그것만큼인데 그게 나오면 여자가 돼요. 그게 나오면 여성미가 있고 몸도 날씬하고 음성도 아름답고 이래 되는데 어느 날 이제 40에서 50으로 넘어간다든지 그쯤 되면요 그렇게 미미하게 나오던 게 딱 소리 나면서 안 나와버려. 제로로 안 나와버리면 어쩌느냐 1년 내지 2년 내에 그냥 남자가 돼버립니다. 집에 가면요 아버지가 둘이 앉아 있어요. 아버지도 아버지고 엄마도 아버지고 그냥 남자 그냥 허리도 막 절구통처럼 펑퍼짐하고 음성도 걸걸해지고 뭐 성격도 그냥 완전히 전혀 여성미를 다 없어져 버리고 실명을 들어 죄송합니다만은 뭐 연세 들었으니까 여러분 그 음액란이라고 아시죠? 음액란. 아 이거 진짜 그 처녀 때 우리는 정말 그 음액란이 때문에 얼마나 잠을 설치고 그야말로 날씬하고 청순하고 그야말로 참 순백의 무슨 한 계곡의 한 백합과 같이 그렇게 아름다웠어요. 오죽하면 그 당시 최고 슈퍼스타가 신성일인데 신성일은 나가 챙겼어. 그래서 신성일을 볼 때마다 기분 나빴어. 한국 남자 치고 우리 나이 때 그 음액란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음액란이 예뻤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 아침마당 나와봐. 아침마당이 한마당이야 완전히. 그리고
얼마나 고래고래 가감도 지르는지 뭐 신성이보다 배나 남자죠. 배나. 진짜요. 그런데 그 아무리 그래 물찬 제비 같은 그런 음행란이라도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니까 결국은 하루아침에 그냥 남자가 돼버린 거예요. 남자. 심지어 여성 호르몬이 함유된 파스를 찢어가지고 이만큼 해가지고요. 몸 아무데나 붙이고 있어도 그냥 생리가 나옵니다. 갱년기 그 초기에는 그래 돼요. 그 정도로 미세한 거야. 그러니까 영향이요. 조금만 있어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조금만 있어도. 여러분 집에 페인트나 뭐 벽지나 이런 거 새집 지은 건 바로 영향받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그런 걸 하여 일절 차단해야 돼 완전히. 그러니까 집에서 냉장고 안에 김치 냉장고 안에 김치통도 다 드네. 우리 전부 스탠드에서 다 바꿨습니다. 진작에. 김치 넣는 그 통 있잖아요. 이렇게 넣었다는 거. 그것도 플라스틱으로 뭐 이런 갈색 비슷하게 나온 그 통 있죠. 그 딱 맞춰 놓은 거니까 그걸 어떻게 바꾸냐. 그래도 바꿔야 돼. 저는 뭐 교회에서 그런 걸 하도 그저 내가 못 살게 하니까 여성도를 그냥. 시아버지도 뭐 그런 시아버지가 없어. 천국의 시아버지 이상으로 막 그렇게 하니까 견디다 못해가지고 바꾸는 거죠, 이제. 그래서, 환경 호르몬이 수용체와 결합되면요, 세포 내 유전자는 비정상인 활동을 벌이고 이상 반응이 막 오면서 온갖 방해가 다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 그 삶의 주변에 이제 이 정도 들만 해도 눈에 그냥 버쩍버쩍 보입니다. 아, 이거는 유해하다. 딱 보면 그냥 표현하는 거야. 하여튼 플라스틱은 무조건 다 유해한 거야, 다. 비닐, 랩, 일전 안 냅니다. 그래,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중국집에 가면요. 그냥 뭐 짬뽕이나 아니면은 또 뭐 그 짜장면이나 우동이나 플라스틱으로 됐는데 사실은 플라스틱인데 사기처럼 생겼죠. 가볍고 안 깨지고 싸고 하니까 그거 다 해가지고 또 거기다가 또 중국 음식이 얼마나 지방이 많아요. 기름인데 그것도 태운 기름이라. 돼지 기름인데 그것도 태웠으니까 끓이고 태웠으니까 그 얼마나 해롭겠어. 그러면 환경 호르몬이요. 지용성이야 또 되게. 지방 친화성이 있어. 그러면 중국집에 자주 가면요. 그거는 보나만 합니다. 그거는. 중국집도 못 가지. 횟집도 못 가지. 고깃집도 못 가지. 어디로 가겠어 이제. 그렇지. 지리산밖에 없어. 지리산밖에. 이제 조금 도안해 보니까 제초제 중에 다이옥신이라는 거, 다이옥신. 제초제를 만들 때 사용되는 다이옥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아주 인간이 개발했던 물질 중에 가장 악독한 물질이 다이옥신이에요. 그 제초제 안에 있어, 제초제 안에. 그리고 비닐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 그냥 막 무작위로 태울 때 다이옥신이 나옵니다. 그 연기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집에서 숯불에다가 고기를 굽고 태울 때 그 연기, 고기보다 더 나쁜 게 연기야, 연기. 일절 그런 불에 굽지 않도록. 그래서, 불판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좀, 그런 거 뭐라 그러죠? 전골 비슷하게 해가지고 하는 건 좀 낫고, 불에다가 직접 닿아서 이렇게 타고 연기가 나면 안 돼. 아주 위험합니다. 근데도 맛은 또 그게 맛이죠. 고기에 불 냄새, 연기 냄새 들어가야 또 그 맛이 있다, 그게. 그 맛이 사람 잡는 거예요. 이 이야기 뭐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는데, 어쨌든 제가 소개한 책을 꼭 사보세요. 침묵의 봄이라는 책은 그런 것도 빨리빨리 사야지 앞으로 이제 없어져 버립니다. 한국 사람은 워낙 책을 안 읽기 때문에 재판이 잘 안 나와요. 제가 말 떨어지면 적었다가 잽싸게 가서 사야 있습니다. 그다음부터 안 나와버려, 그냥.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가 지리산까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만 이런 정보를 알아가지고 그런 사람들 후손만 땅에 남도록. 그리고 여러분 우리 남자들 아주 너무 처녀들 못 골라가지고 막 판단이 안 서가지고 그런 사람은요 그냥 나한테 주문해. 그러면 우리 에스라표가 붙어있는 우리 샤론 교회 처녀들 아주 순수 환경호는 전혀 오해하면 안 되고 그리고 빨리빨리 그것도 빨리 해야 됩니다. 경쟁이 심하니까 총각들도 환경 호르몬 오염 안 된 총각
진짜 총각들 이런 전부 우리 교회 다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바르게 기르니까 먹는 거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그림 한 장을 보면 여기 뭐야 이게 지금 미국의 미시시피 강 하구의 악어들인데요. 이 악어들도 이제 이상해졌어요. 얘들이요 지금 짝짓기철인데 저렇게 일광욕만 즐기고 이제 하루 종일 기르고 있어. 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왜들 이러고 있냐? 그 쑥놈들 가서 건드려 보면요, 그냥 귀찮아요 목사님 그냥. 그래서 잡아가지고 이제 악어를 부검을 해보니까 악어도 쑥것들이 생식기가 없어요 아예. 안 생기는 거야. 쪼그라져 버려. 생기다가 쪼그라지는 거야. 암것들도 보니까 뭐 전혀 새끼를 가질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다. 환경 호르몬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악어도 얼마 안 가서 멸종됩니다. 그리고 사람도 곧 멸종돼요. 사람도 뭐 전혀 짝짓기도 안 하고, 그 애도 뭐 잘 안 날라버리고 정상적으로 애를 낳는 보장도 없고 이제 앞으로 굉장히 위험한 거야. 그래서 저는 여기 오신 분들이 정말 66권 한꺼번에 다 배울 수 없지만은 일단 집에 가서 맨 먼저 뭐부터 변화가 시작되느냐. 집안 청소부터 시작해요. 냉장고부터 해가지고 싹 다 꺼내고 플라스틱 그릇 다 처분하고 그릇 다 바꾸고 그런 음식을 다 바꾸고 그렇게 시작하니까 삶 전반에 그의 삶 전반에 변화가 시작됐다. 그런 간증들이 끝없이 저에게 메일로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신명기를 좀 정리하고요. 여기 히브리인들이 지금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은요 성경 통독을 해요. 이 초막절에 성경 이렇게 읽습니다. 아주 뭐 여기 머리에 경문값 들어있죠. 테필린 여기도 있고 다. 전부 다 이렇게 하잖아. 제가 어제 보여드렸던 대로 이렇게 다 경건하게 이렇게 하면서 우리처럼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여전히 그 옛날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라는 것은 인쇄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요, 손으로 다 뺏겨 쓴 것들입니다. 굉장히 비싸요. 여기 그림에 보니까 저 꼭대기에 성경 두루마리 통이 있죠? 케이스? 저게 토라의 케이스인데, 저 토라를 93년도에 저걸 하나 사다가 우리 한국에, 그래도 한국교회 한 개는 소장할 가치가 있지 않느냐 하고 저걸 사오려고 이제 갔었어요. 나타는 이제 가뜩이나 시골 목사가 용돈도 적게 가져갔는데, 그래서 아껴 쓰고 이제 안 쓰고, 그리고 탁 꼬기 꾸여 가가지고, 내 생각에 한 10만 원 할랑, 한 20만 원 우리 돈 할랑가 하고 갔는데 세상에 1200만 원 달라는 거예요. 다행히 내가 신경 안정제를 하나 가져가서 먹고,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그래도 한국에 하나는 갖다 놔야 되지 않겠는가. 못 가져왔어요. 그래, 이제 가서 성경에 필요한 뭐 이런 것, 어제 우리 데플린 사왔는데 그것도 되게 비쌉니다. 데플린이라고 머리에 이렇게 하는 거에, 그게 수제품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국민소득이 뭐 3만 불, 4만 불 하니까 수제품은 무조건 비쌉니다. 이게 이제 이른바 양각 나팔이에요. 양뿔로 된 나팔인데, 문제는 소리가 나느냐, 그 문제죠. 그 성지도 가거든 좀 이런 걸 가져와요. 무슨 꼭 볼펜이나 사고 하지 말고. 볼펜은 국산이 제일 낫잖소. 근데 가져와서 보니까 너무 짧아요. 그때 내가 불 줄 모르고 사왔으니까 짧은데 소리가 아름다운 소리는요. 길이가 이거 한 배는 돼야 돼. 아주 베이스음이 나는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만한 걸 가져오면요. 소리가 아주 굉장히 멀리 가고 아름다워요. 베이스가. 이거는 뭐 좀 소리가 너무 경망스럽죠. 이리 소리 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4년 걸려서 4년. 근데 히브리 애들은 입에 갖다 대면 소리 나. 아무나. 큰 놈이나 작은 놈이나 남자나 여자나 입에 대면 소리 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소리가 여기서 나는 게 아니야.
여기서 나는 여기서. 입술이 떨면서 나는 소리야. 그걸 모르고 이걸 보고 소리 나라고 하니까 소리가 안 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정말 희귀한 건데 이건 정말 대한민국에서 한계 있는 겁니다. 한계. 뭔지 모르겠죠? 이게 잔이야, 잔. 기름 부을 때 쓰는 잔. 술도 물론 여기서 부어 먹고 기름 부을 때도 이 잔 하는데 물소불입니다. 물소불. 이렇게. 물소 불러가지고 이것도 수공품이거든. 수공품. 그 장식을 물리고 조각을 하고 무늬를 하고 이거 굉장히 이제 정성이 든 건데 이건 정말 희귀품이죠. 사실은. 이제 이거는 이스라엘가 산 게 아니고 모스크바 가서 산. 모스크바에 이제 뭐 그 장신대 성경을 좀 강의해달라 했으니 개건 교수 자격으로 한 열흘간 가서 강의하고 오전엔 강의하고 오후에는 이제 이 시내 투어를 하는데 모스크바 시 외곽에 가면요. 모스크바 주말 시장이라는 세계에서 제일 큰 벼룩시장이 있어요. 거기는 세상에 입으로 주워 성경은 다 있어. 고양이 뿔 말고는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그래 이제 그런 것도 보는 것 하나의 문화니까 1000년 뭐 2000년 역사의 문화 유산들이 크게 나는데 돌다 보니까 내 눈에 또 이런 게 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샀는데 이 멍청한 것들이 이게 뭔지 몰라 또 팔면서도. 그러니까 이제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늘 샀죠. 싸게 샀어요. 이건 또. 싸다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싸게 샀는데 걱정이 이걸 사가지고 공항에서 또 뺏기는 거 아닌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또 두 개인가 더 있더라고. 더 좋은 게. 근데 뭐 보통 한국 사람 봤다면 싹쓸이 하죠. 근데 지금도 조금 애석한 게 안 뺏길 줄 알았으면 그거 다 사오는 건데 혹시나 뺏기면 더 해서 간이 작아가지고 이걸 이제 하나만 사왔거든. 근데 공항에서 안 뺏는 거라. 왜냐면 공항에 있는 것도 몰라 뭔지. 그래서 참 한국에 이 왔는데 지금은 뭐 아무 가치가 없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박물관에 이제 앞으로 이제 소장될 건데 아주 수백 년 후에는요 이런 거 억대가 나갈지 몰라요. 믿거나 말거나. 혹시 여러분 중에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요 아무도 모르게 식용유 한 병 사가지고 날 찾아봐. 진짜 식용유 합니다. 원래가 그 감람유라는 게 세상 흔해 빠진 거야. 우리나라 식용유처럼 감람유 기름, 올리브가 너무너무 온 천지에다 올리브니까 제일 흔해 빠진 기름이, 제일 싸구려 기름이 감람유입니다. 감람유. 그러게 붙던 거예요, 이렇게. 혹시라도 이런 거 소개해 드린 것은 여러분도 어디 여행 중에 이런 게 보이거든. 잽싸게 가져가, 빨리. 근데 앞으로는 소장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오랜 세월 후에는 이거는 부르는 값이야, 부르는 값.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고 언젠가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다음 달 3월 5일에 성지순례를 출발하는데 지금 이미 인원은 오버됐습니다. 올해는 내년에 또 이제 3월 달쯤 되면은 성지순례를 갈 텐데 지금부터 이스라 하우스와 함께 성지순례 가면 1년 전부터 준비해. 항상 1년 전부터 준비하되 저하고 가면 저 성지순례도 좀 힘듭니다. 일단 아침에 좀 일찍 가고 또 물론 저녁에 좀 늦게 들어오고 그리고 쇼핑은 전혀 할 수도 없고 쇼핑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 떠들고 목사가 그래서 힘들죠. 내년에는 아마 이란, 터키, 그리스, 로마까지 페르시아 문명을 이렇게 횡단하고 오스만 투르크 제국을 크루즈하고 그다음에 헬라 제국을 통해서 로마 제국까지 세계 4대 제국이죠. 그 제국을 쭉 관통해가는 그런 순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1차가 늘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이스라엘 이게 1차고 2차가 이란, 그리고 터키, 그리스, 로마 이렇게 2차. 만약에 이제 이라크가 빨리 정리가 되면은 이라크, 레바논 다 해야 되는데 그건 지금 어렵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늘 항상 여행 경비하고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어느 때 강과 나올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 용돈들
좀 아껴 쓰고 딴데 뭐 괜히 비싼 그 유명 브랜드 옷 같은 거 해가지고 옷걸이 자체가 괜찮기 때문에 걸쳐봐야 내가 그거야 그냥. 그러니까 옷 같은 거는 보통 뭐 저는 창고 대방출 뭐 근데 갑니다. 그럼 뭐 저고리 한 개 10,000원, 뭐 바지 한 개 10,000원, 또 세탁비가 또 10,000원 뭐 이렇게. 괜찮고 뭐 신발 저 봤죠, 꼬무신. 저게 참 세계적인 브랜드예요, 저게. 값도 싸고 뭐 끈을 매고 풀고 뜯고 씻기 좋고 벗기 좋고 젖어봐도 뭐 엎어놓으면 그만이고 발표도 올라오고 뭐 전혀 문제가 없어. 그래서 아주 정말 한국이 개발한 상품 중에 가장 브랜드 가치가 있는 그 신발이 바로 이 꼬무신이라는 거예요, 꼬무신. 제가 저런 걸 신고 11개국을 돌아다닌 적이 있는데 사람들은 내 발만 보는 거야, 전부 다. 그러니까 신발 뭐 그런 거 사면 지금 3,500만 하면 사니까 구두도 제가 있습니다. 또 어느 누가 또 내 구두 없는 줄 알고 구두 사가지고 와가지고 속을 새기고 하지 마요. 구두 있어요, 지금요. 안 떨어져 구두가 늘 꼬무선 신으니까 그 구두가 좀 떨어지면 좀 새 거 좀 사면 되겠는데 얼마나 안 떨어지는지 꼬무신 때문에. 그리고 또 도사는요 꼬무신을 신어야 제격이야. 근데 그런 거 다시 말하면 뭐 입는 거 뭐 그런 신발 그데 너무 돈 많이 쓰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좀 아꼈다가 에스라하우스가 성지순례를 계획하고 있다 하면 같이 그 동행을 하면 그래도 유익할 거 아니야. 이왕 하는 거, 이왕. 그냥 일반 여행사서 하는 거는요, 그 여행사 수지 맞추기 위해서 딱 만든 코스이기 때문에 내용도 없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 쇼핑만 시켜가지고, 그리고 자기들 리베이트 받고 그냥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신학대학이 인도한 데 같이 따라가든지,